안녕하세요. 사실은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말씀 한 가지를 안 들어서 그랬는데, 동영상 간격은 한 하루 정도 차이 나고 다시 올려드릴게요. 두 번째 영상은 너무 이어서 올려드리면 또, 어, 아닌가? 연타로 올려드리는 게 더 좋나? 암튼, 네. 암튼, 전 촬영은 연속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고민을 조금 이제 해봐야 되는데, 모비극으로 언제까지 갖고 있으라는 거냐? 그러니까 저는 자꾸 모빅을 잘 갖고 있으시라, 너무 막 쉽게 사용하진 마시고 좀 즐기는 정도로 조금 조금씩 쓰는 거는 괜찮지만, 그게 아니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럼 이 모빅을 도대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는 왜 우리 톡방 보면 막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뭐 1모빅이 뭐 100만 원, 1모빅이 뭐 200만 원, 1모빅이 500만 원. 요즘은 한 30만 원 넘어가니까 요즘 뭐 1억 이 얘기도 나오시던데. 예. 재밌죠. 아니 뭐 즐거운 상상, 나쁜 거 아닙니다. 저도 뭐 즐겁습니다. 그런 얘기 들어보면. 근데 저는 좀 기준이 좀 틀린 것뿐인데, 제가 금하고 운을 투자를 하고, 누구나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님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, 누구나 이건 정답일 것 같은데, 내가 어떤 자산군이 그래 이거 투자하면 정말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산에 딱 투자를 하잖아요. 그럼 이 투자에 대한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투자한 다음에 더 열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투자하기 전에는 사실 그만큼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.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, 소양이 부족해서 투자를 해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가님이 영상을 너무 잘 찍어 주셔가지고 그 많은 인문학적인 상황을 다 이렇게 들었고 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. 저는 타이밍상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덜 그랬는데, 기존에 금하고 은을 투자를 했을 때도 실제로는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럼 모빅은 언제까지 투자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금하고 은을 얘기하느냐? 사실은 제가 금하고 은을 투자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. 뭐냐면, 금이라 은은,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로 설명을 뭐 좀 들으신 부분이 있긴 하겠는데, 이거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사실 모빅에 대한 그 언제까지 내가 모빅을 정말 꽉 끌어안고 최대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, 시간 소모가 저거 진짜 너무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냐면 우리 모빅이 어느 정도 중앙화 될 때까지예요. 사실 중앙화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무섭죠?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, 금하고 은을 제가 투자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였냐면, 금하고 은이 분명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저는 충분히 제가 생각한 가치를 발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갖고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거 몇 배가 되고 몇 배,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. 사실은 금보다는 은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은이 몇 배가 되고 몇 배가 될 줄 알았었는데,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닥 마음에 안 듭니다. 솔직히 은 수익률이 금 수익률보다 낮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은이 굉장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투자하고 투자가 종료되고 나서 보니까 금이 더 투자 수익률이 좋았고 은은 생각보다, 그냥 그랬는데, 근데 그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,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뭐냐면,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이 길을 갈 거거든요. 비트코인이 이 길을 갈 건데, 이제 ETF가 이제 승인이 되잖아요.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승인은 언젠간 될 거예요.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이 ETF를 승인을 해야 중앙에서 이 가격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거든요. 그게 그 대표적인 자산이 사실은 금이에요. 은하고. 금하고 은이 사실은 중앙은행이 그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선물을 가지고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그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장난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 무한 롤오버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가치를 억누르거든요. 서류상으로 억누르니까 실물이 잡히는 거예요. 이게 실제 금하고 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
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금하고 은을 아예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에요. 예, 제가 단언하겠습니다. 이거는. 예. 투자를 해보신 분은,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제 요번에 ETF 승인이 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중앙화로 되어가는 길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딛는 거거든요. 지금까지 이제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아름아름 뭐 헤지펀드에서도 좀 들어갔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텐데, 이제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공식 그 투자 가능 자산군이 되게 되면서 뭐 미국의 연금이라든가, 예,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앙화의 길을 가는데, 이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많이 이제 현격히 내려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예. 그래서 이 ETF를 가지고 마냥 즐거워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제 기준에 좀 이거는 먼 훗날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저는 먼 미래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10년은 걸리겠죠?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그래도 지금부터 10년 걸리면 비트코인 20년 된 거고 모빅은 이제 뭐 한 10년 된 거니까. 예. 그 정도쯤이면, 예, 그 정도쯤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비의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예. 아무튼 그 정도 기간 이제 흘러서 모빅의 중앙화 관련된 이제 얘기가 토픽이 될 수 있을 때, 단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요. 예.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. 아무리 한국에서 이제 올라온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 블록체인 특징도 있고 이 비트코인의 특징을 우리가 위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그대로인데 외형만 다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이제 그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면서 중앙화의 길을 이제 가는 시기가 올 거예요. 근데 그때가 됐을 때가 이제 진정, 예, 개인에게는 기회의 문이 이제 점점 좁아질 때고요. 예, 아쉽지만, 예,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맘 편하게 조금씩 쓸 수 있는 때가 되긴 하겠죠.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안 올라간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. 그렇게 돼도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제 또 중앙화된 그런 기관들이 그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상승은 있겠지만, 지금처럼 뭐 1년에 무슨 뭐 100배, 200배, 300배 이 개념하고는 좀 틀려지죠. 예, 그렇게 틀려질 겁니다.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머릿속에, 예, 같이 한번 그려봐 주시고 다른 생각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 정도다. 예, 라고 아주 짧게 뭐 추가 영상을 하나 더 찍었는데 연이어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갑자기 더 찍어서. 네.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모빅으로 다 바꿔야 되느냐?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.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그러지는 않아요. 물론 적지 않은 비트코인을 이미, 예, 모빅으로, 예, 벌써 바꿨죠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내가 어차피 모빅은 못 파니까 비트코인이나 팔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진짜 들고 있는데, 투자 수익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. 이제 볼륨 자체가 커졌고 중화된 이런 시스템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붐은 분명히 오겠지만, 과연 이 붐이 과거처럼 이제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또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될까요? 과연? 사실 지금 금하고 은을 보세요. 지금 금하고 은이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간 다음 살짝 내려오고 또 크게 올라간 다음 살짝 이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막 10배 올라간 다음 무슨 뭐 80% 이러나요? 안 그러거든요.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중앙화된 자산들은 절대 그렇게 못 움직여요. 왜냐면 그렇게 움직이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전부 다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. 예, 절대 못 합니다. 그거는 금융구조상 불가능해요. 그게 되려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. 전 세계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건 불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중화가 되면
당연히 금과 은의 차트를 보시면 보이시듯이 이제 이 곡선이 이제 좀 완만해진 식으로 바뀔 거거든요. 예,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요번에 비트코인 이제 뭐 ETF 상승하고 뭐 하고 뭐 그다음에 반감기도 지나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뭐 내년 이맘때쯤이나 아니면 내년 뭐 한 가을쯤 됐을 때 최고점 그때쯤 형성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,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에 그때의 가치가 얼만큼 올랐는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,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갔을 때 과거처럼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가 다 떠나시 또 당첨 이거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. 그게 어, 줄어드는 게 이제 후행적으로 느끼게 될 건데, 기관이 얼만큼 물량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2년 뒤, 5년 뒤, 2년 뒤, 5년 뒤 모빅을 팔 거냐, 비트코인을 팔 거냐,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때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에는 예상컨대 아마도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자산을 조금씩 정리하면서, 아무래도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? 좀 더 올라갈 수 있는,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오래 갖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중앙화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 곡선이 굉장히 완만해지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거고, 모빅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급격한, 상승과 하락이 분명히 존재하겠죠. 그러면 뭐 당연히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모빅의 더 큰 미래를 제가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똑같이 쫓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사실은 이미 주변에서도 보이지만 비트코인 몽땅 다 정리해가지고 그 모빅으로 몰빵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. 꽤 계세요. 뭐 얼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조금씩 비트모빅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트코인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선호가 약간 이제 뭘 먼저 쓰느냐 이런 게 사실은 그 중앙화 되는 게 사실은 그 자산 가치의 변동폭의 척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마저 말씀드리는 거 끝입니다. 바로 앞전 영상과 거의 동시에 촬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영상 촬영 종료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시 켜고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. 왜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 빼먹은 게 갑자기 촬영 종료 버튼 누르자마자 생각이 나서 연이어서 촬영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이제 뭐 계속해서 앞으로 영상 또 찍으면서 꾸준히 인사 나누고 우리 즐거운 24년도 모비커님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좀 더 젊어지고,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굿모빅데이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